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소크라테스랑 예수님이에요. 논쟁 상대의 주장을 연구하는 일에도 언제나 똑같이 힘을 기울였다고 해요. 양쪽이 제시하는 근거들을 심혈을 기울여 살펴보는 사람들에게만 진실이 허락된다. 묻혀버린 자유. 또 미처 개발되지 못하고 꺾인 능력은 없는지 어떻게 다시 살릴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자유. 저는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자유론 하면 어떨까요? 뭐든 론이라는 한 글자에 머리가 살짝 복잡해지지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분명 자유가 주는 단순히 좋은 느낌뿐만 아니라 자유의 중요성, 효용성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문고전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자유는 사실 철학, 종교에서 운명, 필연과 대치되는 의지적 자유, 의지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그러니까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투쟁과 갈등은 아주 옛날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문제였죠. 개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적 통제의 한계선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볼게요. 먼저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자유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로 전체 내용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서는 가장 명확하고 견고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토론과 논쟁이다. 그래서 법이나 여론으로 소수의 의견을 억압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3장, 인류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이 부분에서는 사회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다양한 개성과 문화이므로 관습에 지배되는 개인과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이 부분은 사회와 개인 각각의 영역, 상호작용, 책임 등에 대해서 논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적용 부분에서는 한마디로 실전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류 독약 판매, 매춘, 도박장 개설, 또 가정폭력, 의무교육 등 당시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자유고 정부가 어디까지 간섭할 것인가. 이제까지 말한 자유론을 실제 문제에 응용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인상 깊었던 내용과 함께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볼 만한 화두 2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왜 자유가 중요한가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유는 무슨? 나만의 선택에 의해 살아가는 건 좀 피곤해. 그냥 관습에 따라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따르는 수순, 분위기에 묻혀서 무난하게 살아가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밀은 그런 삶은 원숭이 같이 흉내내는 것 외에는 인간의 다른 능력들을 개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일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사용하게 되죠. 뭔가 보기 위해서는 관찰력을 사용하고 바로 눈앞의 것이 아닌 멀리까지 내다보기 위해서는 추리력과 판단력, 그리고 자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활동력,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결정을 내린 후에는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력과 자제력을 사용해야만 하죠. 이런 다양한 능력들은 마치 우리의 근육과 같아서 오직 사용할 때만 커지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으로 요약된 어떤 내용만 말씀드리는 게 아쉬워서 독서하면서 인상 깊은 문장들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문장을 공유했었죠. 사람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완성해 나가고 찬란하게 꽃피워 나가는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찬란하게 꽃피워 나가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정해진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기계가 아니라 내면의 힘을 따라 사방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나무와 같기 때문이다. 개성을 추구해 나가는 자유가 결국 인간의 능력을 그만큼 개선시킨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내 삶에서 관습, 또 분위기로 인해서 묻혀버린 자유, 또 미처 개발되지 못하고 꺾인 능력은 없는지 어떻게 다시 살릴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사색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 토론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아들과도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온 만화로 된 자유론을 재미있게 같이 읽었거든요. 저는 그냥 아들이 만화 그림이 웃겨서 집중하는 거겠거니 내용은 뭐 별 기억하겠어 하고 넘겼는데 며칠 뒤에 아침에 갑자기 제게 퀴즈를 내더라고요. 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소크라테스랑 예수님이에요. 이 책에서 미리 인류 역사상 훌륭하고 고귀한 사상을 법이라는 무기로 말살시켜버린 가장 통탄스러운 사건을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들은 당대 최고의 수준, 아니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흠이 없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산 성인이죠. 모든 성현들의 우두머리이자 윤리학과 철학의 원천이 된 사람들이지만 당시 사법당국과 또 여론과의 충돌로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사실 그 시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아버린 행위라고 말합니다. 만약 두 성인에 대해 당시 호의적인 태도로 반응했다면 아마 인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겠죠. 반대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과연 인간이 그렇게 완벽한 존재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인간이 쌓아온 위대한 그런 업적들은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해온 결과물에 가깝죠. 로마 제국의 철학가이자 정치가 가장 위대한 변론가였던 키케로는 자신의 논증을 연구하는 일 못지않게 논쟁 상대의 주장을 연구하는 일에도 언제나 똑같이 힘을 기울였다고 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한 부분만 아는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며 양쪽의 의견을 공정하게 경청하고 양쪽이 제시하는 근거들을 심혈을 기울여 살펴보는 사람들에게만 진실이 허락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과연 나는 정말 잘 경청하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반대의 의견에 부딪혔을 때 무조건 받아치고 반론하려는 태도보다 상대가 제시한 근거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밀은 정부가 개인의 발전을 아무리 지지하고 촉진시키는 활동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한 국가의 가치는 결국 그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가치인데 개개인들을 그저 유순하게 만들어서 말 잘 듣는 사람들, 완벽한 기계로 만든다면 국민은 개성과 활력을 잃고 개개인의 합인, 국가는 왜소해져서 결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반대로 개개인의 자유와 개성이 풍성해진다면 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도 풍성해지겠죠. 이 자유론을 읽으면서 지난번 마음챙김의 시에서 읽었던 시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너의 가장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정복당할 것이니 너의 혼돈을 사랑하라. 너의 다름을 사랑하라. 너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 그것을 사랑하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최대한의 여러분의 자유를 선택하고 여러분만의 탁월함을 펼쳐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 리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맘스 챌린지 카페였습니다.